멋있고 대단하다. 그 이주영이 정말 눈에 띄게 성장했네. 맞아. 그때는 최원태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이주영이 갑자기 주인공이 됐어. 어쩌다가 키움으로 온 거지? 그런데 왜 저 포지션을 계속 헤매다가 정착 못했을까? 아마도 키움은 그에게 특별한 자리를 주길 원했던 걸지도. 그러니까 활약이 두드러져 보인 거겠지. 이주영이 키움에서는 정말 활약을 했더라고. 부상 입은 이정우의 빈자리를 잘 메웠어. 그래. 특히 홍원기 감독이 그를 칭찬했던 것 같던데. 타구질도 좋고 공격에서 빼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두 번째 라운드로 입단한 만큼 기회가 적었는데 키움에서는 주전으로 뛰며 엄청난 성과를 내는구나. 그런데 키움에서 뛰면서 외야 수비도 깔끔하게 했다던데. 정말 다재다능한 플레이어인 것 같아. 지난 시즌 키움은 이정우의 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 그런데 이주형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이지. 이정우는 정말 KBO 최고의 타자였거든. MVP까지 따냈던 선수 말이야. 키움은 새 시즌에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지 고민해야겠다. 아무래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이주영에게 큰 기대가 걸릴 텐데 두 자릿수 홈런 치고 20도루 이상 할 수 있을까? 키움에서의 이적이 이주영에게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하던데 그럼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 거야? 그래, 그가 어떤 다짐을 했는지 궁금해. 어깨에는 이젠 큰 책임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 다가오는 시즌에는 팀이 가을 야구에 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그럼 이주영이 이제 완전한 외야수로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구나. 기대가 되는구나. 여긴 뭐지? 갑자기 왜 160km로 목표를 바꾼 거야? 그냥 강영식 코치님이 157km 뭐냐고 물어봐서 그런데 그래서 160km로 조정했어. 160km 뭐냐고. 삼성 라이온즈는 대체 무슨 가능성을 받길래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뽑았을까? 아마 체중 90kg에 신장 190cm, 팔 길이 좋은 거 보고 포텐셜 대박이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 기술은 모르겠지만. 육선엽이라니 그냥 신인이 아니라 영웅 같은 느낌이야. 맞아. 황준서랑 김태견 같은 친구들은 그냥 그래도 덜 주목받고 있대. 라이온즈는 뭐 하나 봐. 황준서가 한화 이글스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나면 화려해질 기세라고 하더라. 그리고 2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준다는데 나도 프로 야구 선수가 되면 어떨까 싶어졌어. 팔만 빼면 되겠지. 육선엽이 2023년에는 고교야구에서 엄청난 성적을 거뒀대. 그 성적 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고교 때 던지면서 볼까 했는데 안 던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WBSC 18세 이하 야구 월드컵에서도 선발로 나서서 동메달 획득했다고. 나는 고교 때 동메달 획득 못했는데. 속구 최고 시속 150km 초반대인데 어떻게 갑자기 160km까지 던질 생각을 했을까? 아마 강영식 코치님이 기사를 봤더니 157km 뭐냐고 하셨대. 그래서 육선엽이 그냥 냉정하게 160km로 조정했다더라. 속구 빠르게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봐. 나도 속구 좀 빠르게 던져봐야겠다. 왠지 150km는 안 넘을 것 같지만. 그런데 육선엽이 전지훈련에 참여 중이라고 하던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있어? 육선엽, 갑자기 커브에 대해 엄청 열광하던데. 빠른 커브와 느린 커브까지 활용한다더라. 중학교부터 던진 커브를 자부하고 있어. 나도 중학교 때 던진 건 사실상 레전드였는데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포크볼도 배우고 있다고. 뭐 메이저리그 선수 따라 배운다고 하던데 내가 만약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면 어쩌지? 육선엽, 1군에서 뛸 자신이 있다고 했던데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게 말한 거야? 삼성은 2015년 이후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다는데 육선엽이 1군에서 뛰면 무슨 기적일지 궁금하다. 그리고 160km까지 던질 수 있다면 2005년 오승환 이후 끊긴 투수 신인왕에 등극할 수도 있다던데. 나도 160km 넘게 던질 수 있게 노력해봐야겠다. 하지만 육선엽이 장충고 동기 황준서와의 경쟁에서 이기면 서로 기분이 좋을 것 같다던데. 물론 지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라. 와, 기억나.
고교 시절 선수로 불렸던 그 이재원이 한화로 간대. 그렇다면 지금은 뭔가 이름이 희한한데? 그래, 계속 떠돌다가 결국 한화에 착륙했던데. 어떻게 된 거지? 어쨌든 이제는 포수 마스크 대신에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됐겠군. 대세는 이재원이다. 이재원, 데뷔할 때부터 힘들었다던데, 포수로서 정말 자리를 찾기 힘들었나 봐. 맞아. 박경환이나 정상호에 비하면 좀 수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 포수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좌물쇠 풀리기까지 군에 다녀오고 드디어 2014년에 주전 포수로 등극. 2014년에는 정말 화려한 활약을 했었지. 투수들은 무서워하겠다. 그러면 2018년은 진짜 호흡이 다르더라. 성적도 최고치고 시리즈에서 우승까지 했어. 너무 신나는데 그 뒤로 왜 이래진 거지? 한화 가서 또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겠지. 아니 그거보다 69억 원 대형 계약했으면서 왜 이제 5천만 원이야? 대체 뭐지? 명예회복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건 아닐까? 자신감은 살아있는 것 같더라. 4년 동안의 미끄러진 성적이었는데 그동안 왜 그랬을까? 그런데 주전 자리도 못 지켜냈고, 계약이 끝나면서 연봉도 1억 원으로 크게 깎였다니, 대참사네. 돈보다는 명예를 위해 노력하려고 했던 건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어쩔 수 없지. 이제는 한화에서 새 출발해야 하는구나. 이재원이라면 또 반짝일지도 몰라. 한화가 이재원을 왜 영입했을까? 최재훈과 박상원 외에 경험 있는 포수가 부족하다니까. 하지만 연봉 5천만 원이라는데 대체 얼마나 기대하고 있길래 이렇게 적게 주는 거지? 이재원도 이제는 명예회복보다는 정리정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그래도 유망주 허인서가 복귀하면 무게감을 더해줄 거라며. 이재원도 허인서한테 자리 양보할 듯. 이재원이 몸을 다시 잘 만들려고 훈련 속도를 높인대. 30대 중반이라니 신체 능력 유지가 중요하겠다. 새 시즌에는 호주 전지훈련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얼른 몸 상태를 보여주겠네. 내리막이긴 하지만 올해는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마지막 반등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네. 희망은 항상 있어야지. 몸은 어떻게든 관리해서 끝까지 힘내보자고. 롯데가 2024년 시즌을 앞두고 큰 변화를 꾀하고 있어. 김 감독이 왔다고 해서 롯데 팬들은 기대감이 높아졌대. 그래도 롯데는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지? 감독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어. 맞아. 선수들도 제 몫을 해야 해. 근데 김 감독의 화려한 경력은 설마 선수들에게 프레셔를 주진 않을까? 맞아. 그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긴장시켜서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 김 감독 부임은 롯데의 마지막 승부수인 것 같아. 그리고 박 단장도 좋은 보조 역할을 할 것 같더라. 롯데가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야구는 선수가 하는 것이고 감독이나 단장이 얼마나 잘해도 선수들이 안 하면 소용없잖아. 맞아. 그런데 외부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큰 변화 없다니까. 롯데 팬들은 좀 실망한 모양이지. 근데 3명이 FA 선수들에게 큰 기대가 모여있네.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이들이 활약하면 롯데가 잘 될 수 있을까? 특히 유강남은 4년 80억 원 계약금 받았는데 성적이 아쉬웠다고 해. 좀 더 분발해야 할 듯. 맞아. 롯데가 유강남을 데려온 건 포수 혼란기에 종지부 찍으려는 거라던데. 그럼 노진혁은 어떨까? 좋은 활약을 하다가 부상에 시달렸다고 하던데. 건강 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하더라. 건강해야만 활약도 할 수 있겠지. 한현희는 FA로 왔는데 선발과 불펜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대. 김 감독이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다. 야구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스포츠야. 롯데는 이번 시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 맞아. 김 감독의 화려한 경력과 유망한 FA 선수들이 만나서 팀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기대돼.